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비교적 적은 시드로 AI와 빅테크 시대에 공격적으로 시드를 불려나가는 레버리지 투자를 최근에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3배에 투자하는 속슬, 그리고 나스닥 100에 3배 투자하는 TQQQ, 그리고 QLD는 나스닥 100의 2배거든요. 제가 또 적립식으로 $5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를 한번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의 최고봉은 결국 속슬입니다. 2025년 5월 1일은요 대세 상승기가 초입에 있던 구간이었거든요. 최근까지 살펴보면은 연환산 수익률이 이 본주 대비해서 사실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은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입증된 사실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이 메인 자산이 되게 되면은 삶이 피폐해지고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성 자산 혹은 엣지 자산 형태로 시드의 20% 정도만 투자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만들어 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은 음의 복리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특성상 오를 때는 30%씩 올라서 너무 좋지만 빠질 때 30%씩 빠지기 때문에 10% 같은 상승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레버리지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타이밍을 잡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6개월 동안 투자했을 경우에는 86%인데 또 한 달 동안 잘못 들어가면 마이너스 20%입니다. 이런 타이밍도 어렵고, 또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3배씩 빠지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결국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결국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 범위 안에서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얼마 정도 움직이느냐가 68.3%의 확률로 1시그마예요. 그다음에 95% 확률, 거의 대부분의 확률을 요 좀 더 넓은 구간에서 움직이거든요. 이게 95%고요. 2시그마입니다. 3시그마는 거의 뭐 100%라고 봐도 되는데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얘는 제외합니다. 어쨌든 요 통계 안에 이 숫자를 구해서 1표준 편차 혹은 2표준 편차보다 더 빠지면은 매수하면 되는 전략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 분포와 변동성의 통계적인 개념을 접근해서 최하단에 매수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시그마는 7.1 정도 됩니다. 1년 정도의 통계치가 7.1이고요. 현재로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거의 대부분 통계를 중심으로 보면은 요렇게 요 범위 안에서 오르면은 7.1% 올랐고 빠지면은 7.1% 빠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데일리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변동폭이 대부분 안에는 7.1% 안에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1%보다 빠지면은 데일리 변동성의 최하단이니까 요때 매수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게 속슬이거든요. 39.5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여기가 22년 1월 4일이 74.21달러입니다. 여기가 지금 39.5달러니까 거의 뭐 반토막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틀에서 왜 이렇게 속슬을 투자하냐 하면은, 우리가 반도체 산업은 이 속스라는 ETF 기초자산에 3배 투자하는 거니까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망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락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7.1보다 더 빠지면 매수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7.1보다 더 빠지는 통계 횟수가 1시그마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2시그마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해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시드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71달러부터 시작했거든요. 22년 1월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참, 요거는 6.77이네요. 이때 표준 편차는요,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6.77이니까 6.77보다 더 빠지면 매수하는 거잖아요. 6.78 매수, 13.18 매수, 많이 빠졌는데도 매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57은 당연히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하면은 총 134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 평가 수익률이 53%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격은요, 장기 투자를 무작정 하면은 레버리지는 당연히 위험하죠. 음의 복리 때문에 결국 녹아요. 수수료도 비싸고 보수. 71.07인데 41.26달러 전일 금요일 종가까지, 그러면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좀 지루한 면이 있긴 하지만 레버리지다 보니까 남들 한 배짜리 열심히 투자할 때 이렇게 적은 시드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은 사실 QLD 얘기를 할 건데 궁금하실까봐 TQQQ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TQQQ도 속스라고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변동폭이 조금 더 작고 약간은 상승 탄력이 속슬보다는 부족하지만 반대로 좀 안전한 면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월 4일 부근에는요 22년 40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약 54불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상승한 거거든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근데 보면 136% 상승했습니다. 조금 더 속술보다 적은 횟수를 기록하긴 했지만, 자, 마찬가지로 그냥 장기 투자를 버티는 것과 표준 편차로 매수하는 것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표준 편차는 대략적으로 지금 한 4.4, 4.3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보수적으로 4.5 정도를 매일 오후 8시에 팀 제도권님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거의 편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스닥 100은 생각보다 안전한 상품이잖아요. 변동성은 크긴 하지만 장기 투자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QQQ와 TQQQ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QLD입니다. 제가 5달러씩 매일 적립식으로 모아볼 건데요. 자, TQQQ와 QLD 그리고 QQQ 있습니다. 각각 1배, 2배, 3배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이거든요. 기간은 5년이니까 생각보다 길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곱하기 5배씩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0%씩은 거의 다 늘었거든요. 근데 보면 중요한 게 이 2배짜리와 3배짜리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장기 보유했을 경우에 이 음해복리 때문에 어떤 일정 시점에서 하락폭이 커졌을 때는 이 3배 레버리지가 더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QLD는요, 안전하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를 때는 이렇게 오르고 또 빠질 때는 2배밖에 안 빠지니까 적은 시도로 오히려 2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성과를 비교해보면 5년 동안도 앞섰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라는 포인트가 있지만 표준 편차는 2.9 정도 나타나니까 QLD는 대략적으로 매일매일의 변동성이 3% 이내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건데,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71.81달러거든요 현재. 지금 42달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수익률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오른 거예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멤버십 분들한테 드릴 때마다 QLD는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꾸준히 모아가기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빠질 때 좀 덜 빠지니까 오를 땐 많이 오르고요.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서 적립식으로 5달러씩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속슬과 TQQQ는 아마 표준 편차로 모아가시는 분들한테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QLD는 난 아무래도 그런 변동성이 큰 것과 투자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적립식으로 그냥 모아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토스에서는 5달러씩 하면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모아가기 괜찮고 금액도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성과는 뛰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나스닥 2배 레버리지입니다. 오히려 적은 시드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주식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약간 자금이 말랐어요. 이럴 때가 좀 위기거든요. 한두 번 빠졌을 때 매수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이 좋을지 선택하는데, 또 매도는 이렇게 또 빠질 때 더 이상 시드가 없기 때문에 물타기를 할 수 없고 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입니다. 의무. 이럴 때 또 한번 버블이 터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가다가 표준 편차 3% 내외로 떨어지면은 이제 2배로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별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는데 빠질 때 2배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2배이니까 마음고생 2배입니다. 그냥 투자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면 투자도 재밌고 그리고 시장에 관심도 가지고 성과도 좋을 겁니다. 하루 변동성은 대략 마이너스 3% 플러스 3%에서 대부분 움직입니다. 1년에 한 40번 정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드를 대략적으로 한번 여유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5달러니까 뭐 크게 따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살펴보시고, 결론은 AI와 빅테크에 투자를 하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했을 경우에 이제 크게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빠지거나 뭐 보합이거나 뭐 횡보할 때 뭐 이럴 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이제 큰 롱텀 상승 때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인으로 하시면은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엣지 자산 형태로 꾸준히 모아가시는 거, 뭐 3달 뒤, 6개월 뒤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불어나 있는 것이 또 투자의 재미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매일 모아가시거나 이 QLD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